여러분 654평의 대지 위에 1층은 81평짜리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팔고 2층은 라이브 공연까지 가능한 시설을 갖춘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의 감정가가 16억 원이 넘는데 지금 가격이 5억 원대라면 여러분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카페 하나 제대로 차리려 해도 요즘 5억 원은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땅만 해도 600평이 넘고 카페에 공연장까지 갖춘 구조입니다. 이 물건 하나면 큰 욕심 부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생활비 나오고 사람 만나고 공간 운영하면서 살아가실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갖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본 정보 한번 확인한 후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4타 경팔만 580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사건은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차용지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그 뒤에 빈칸에 2라는 숫자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경매일자는 2026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788-1번지 물건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으로 나오는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654평, 건물은 2층 규모, 연면적은 약 149평입니다. 감정가는 16억 7천만 원, 현재 진행 중인 4차 매각기일 최저가는 5억 7,504만 1천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으로 5,755만 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가격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물건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알고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물건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대지 면적은 약 654평입니다. 일반적인 근린상가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규모입니다. 땅 모양은 정형지는 아니지만 이미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주차 공간과 외부 마당을 활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정형 토지가 카페나 문화공간에는 더 자유롭게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이 물건은 양방향 2차선 지방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매우 수월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길 찾기가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은 약 149평입니다. 1층은 약 81평, 카페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커피만 파는 구조가 아니라 빵과 디저트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고 외부 공간까지 활용하면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2층은 약 68평, 이 공간이 이 물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단순 상가가 아니라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소규모 콘서트, 음악 공연, 토크 콘서트, 각종 모임과 이벤트까지 가능한 공간입니다. 즉, 이 물건은 카페 하나가 아니라 카페 문화 공간으로 완성된 구조입니다. 이제 입지와 교통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동두천 도심 한가운데는 아닙니다. 대신 동두천 시내와 외곽을 연결하는 축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두천 시청, 중심 상권까지는 차량으로 10분 내외 생활권 접근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GTX와 고속도로 연계입니다. 현재 동두천 인근에는 GTX-C 노선이 추진되고 있고 완공 시에는 동두천에서 서울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이 물건은 GTX 예정 노선과 완전히 떨어진 곳이 아니라 차량으로 연계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즉 GTX를 타고 내려와 차로 10분 안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 이 지역은 국도 및 고속도로 진입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도권 외곽 순환 및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동선에 위치해 있어 서울, 의정부, 양주 쪽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나가는 유동을 잡는 상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주말에 움직이는 손님을 타깃으로 하기 좋은 입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600평이 넘는 넓은 대지, 카페와 라이브 공간이 결합된 건물 구조, 차량 접근성 좋은 도로, 전면 GTX와 고속도로로 서울과 연결되는 입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이소한 근린시설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권리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추가로 떠안아야 할 위험 요소는 없는지 권리 및 임차인 분석을 통해 차분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시는 권리 관계와 점유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싸냐, 비싸냐 보다 낙찰받고 나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차분하게 그러나 가장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3년 8월 7일 설정된 양주농협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이 기준이 되고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경매로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추가 근저당이 하나 더 있고 강제경매, 임의경매 그리고 압류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등기부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딱 잡고 보면 모두 말소되는 권리들입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근저당이나 권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점유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이 물건은 채무자, 즉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따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소유자를 직접 만나보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대지 위에 건물과 주차장 등 부속 토지를 함께 이용 중이라는 진술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낙찰을 받았을 때 보증금을 떠안거나 임차인과 길게 분쟁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의 권리 관계는 겉보기와 달리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명확하고 인수할 권리 없고 임차인 보증금 인수 위험 없고 점유자는 채무자 본인. 즉 이 물건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권리 문제가 아니라 명도 일정과 협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가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이해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권리 쪽은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즉 금융 흐름을 통해 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최저입찰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이 최저입찰가는 5억 7,5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은 보수적으로 70% 나머지 30%는 자기 자본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낙찰가의 70%를 적용하면 대출금은 약 4억 27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기 자본을 보겠습니다. 낙찰가의 30%는 약 1억 7,2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를 더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4.6%를 적용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약 2,6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총 100만 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내가 실제로 투입해야 할 총 자기자본은 약 2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약 2억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물건을 최저입찰가로 낙찰받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총자금 규모는 약 6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이 돈에 대한 이자, 부담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금 약 4억 278만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1년 이자는 약 1,610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월로 나누면 한 달 이자 부담은 약 13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투입한 자기자본 약 2억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1년 기준 약 800만 원 정도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7만 원 수준입니다. 즉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았을 경우 대출 이자 약 월 134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약 월 67만 원, 두 가지를 합치면 월 기준 약 200만 원 정도가 이 물건의 금융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월 200만 원의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경으로 운영했을 때와 임대로 돌렸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운영 방향에서 현실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면 뭘 할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임대 맞추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카페 세입자 하나 들여서 월세 받는 구조로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이 왜 16억에서 5억대로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 이 규모, 이 입지에서는 가볍게 장사하는 카페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산다면 임대를 주지 않고 직접 경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방향부터 분명히 잡습니다. 이 건물은 커피 몇 잔 팔아서 수익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카페가 아니라 공간 사업입니다. 카페 대관 모임 촬영 기업 행사 동호회 가타 등등.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굴리는 구조입니다. 커피는 주력 상품이 아니라 공간을 쓰게 만드는 핑계일 뿐입니다. 운영 방식은 이렇게 갑니다. 저라면이 카페를 아침부터 밤까지 풀가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나눕니다. 낮 시간대는 주부 모임, 소규모 모임, 브런치 손님 위주로 조용하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진짜 돈은 저녁 이후부터 들어옵니다. 동호회 정기 모임 스터디 기업 소규모 워크숍 단체 대관. 이 시간대는 커피 매출이 아니라 공간 사용료가 매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직원 구조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형 카페에서 바리스타만 잘 뽑아놓으면 안 됩니다.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을 이렇게 둡니다. 40대에서 50대 초반 말 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영업 담당 2명. 둘을 동등한 직책으로 둡니다.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오늘 몇 팀 유치했는지, 이번 달 대관 계약 몇 건인지, 재방문율은 어떤지. 이걸 숫자로 관리합니다. 이 카페의 성패는 커피 맛이 아니라 영업력에 달려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는 이렇게 씁니다. 광고 많이 안 합니다. 대신 정확하게 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지역 맘카페, 기업 모임 카페, 동호회 커뮤니티. 커피 맛집으로 홍보 안 합니다. 모임 가능한 공간 단체 환영 주차 가능이 키워드로만 갑니다. 사진도 커피 사진보다 사람 모여있는 사진을 씁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카페는 비 오는 날 손님 없다고 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예약 계약 정기 모임. 이 깔려있기 때문에 매출에 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다 직접 경영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싸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쉽게 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걸 제대로 굴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물건입니다. 저라면 이 물건 임대 안 줍니다. 직접 굴립니다. 하지만 임대를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은 이렇게 보입니다. 건물은 큰데 장사는 될지 모르겠고 임차인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직영은 싫고 임대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건은 지금 상태로는 임대가 안 맞습니다. 왜 바로 임대가 안 되느냐? 이 카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 정도 평수의 카페를 처음부터 임차인이 들어와서 보증금 수억, 월세 수백을 감당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26억에서 5억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즉 임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임대료를 아직 못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단계. 저라면 이 물건을 사자마자 임대부터 안 줍니다. 직영으로 먼저 살립니다. 하지만 오래 끌지 않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이 기간 동안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카페가 실제로 돈이 되는 곳이라는 증거를 만드는 것. 직영의 목적은 돈 벌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직영을 하면 운영이 힘들다, 리스크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직영의 목적은 수익 극대화가 아닙니다. 손님이 실제로 들어온다, 단체 예약이 꾸준히 잡힌다, 매출이 매달 반복된다. 이 숫자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쌓여야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 전략은 이렇게 갑니다. 직영을 통해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매출 6천 8천만 원. 단체 예약 고정. 주말 풀가동. 이 상태에서 임대 조건을 이렇게 잡습니다. 보증금 2억 원월세 500만 원. 이 금액 그냥 책상 위에서 만든 숫자 아닙니다. 직영으로 이 매출이 실제로 나온다는 걸몸으로 보여준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임차인은 이렇게 바뀝니다. 아무도 안 오던 물건이 직영으로 살아나면 임차인의 성격이 바뀝니다. 경험 없는 창업자, 돈만 보고 들어오는 사람. 대신 이미 장사해본 사람, 프랜차이즈 본사 공간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연락 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전이 아니라 검증된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직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대를 더 비싸게 주기 위해 잠깐 직접 굴리는 전략입니다. 임대를 빨리 주면 싼 임대료로밖에 못 줍니다. 하지만 직영으로 살려놓으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공실 리스크가 줄고 건물 가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물건은 임대냐, 직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임대를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라면 바로 임대 안 줍니다. 직접 살려놓고 살아있는 숫자를 만든 다음 임대 줍니다. 그게 투자자가 가장 안전하게 돈 버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내 명의로 부동산 하나 만들었다로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낙찰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이 나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물건은 운영을 전제로 사야 하는 물건이고, 그래서 낙찰가와 세금 말고도 어느 정도의 운영자금, 즉 뒷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일부러 빼고 계산하시는데, 저는 이걸 빼면 이 물건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불 켜고 문 열고 손님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굴러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원 급여, 초기 홍보비, 행사 기획 비용, 장비, 보강 예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최소 몇 달은 버틸 수 있도록 현금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실 때는 5억대에 샀다가 끝이 아니라 얼마를 더 준비해야 실제로 굴릴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라면 이 물건을 산다고 가정하면 낙찰가 외에 최소 수천만 원 단위의 운영자금은 따로 확보해 두고 들어갑니다. 이게 있어야 초반에 무리하게 장사하지 않고 가격도 던지지 않고 공간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싸게 사서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가져가야 살아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물건을 잘 운영해서 완전히 살아난 상태에서 매각까지 간다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매각가는 보수적으로 감정가 그대로 16억 7천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개인 명의 3년 보유 후 매각. 먼저 개인 명의입니다. 이 물건을 최저입찰가 5억 7,54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4.6%, 취득세는 약 2,646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개인 기준 총 취득원가는 약 6억 286만 원입니다. 이제 매각을 보겠습니다. 매각가 16억 7천만 원에서 총 취득원가를 빼면 양도 차익은 약 10억 6,700만 원입니다. 개인은 3년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받습니다. 공제를 반영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10억 6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구간은 양도소득세 최고 구간에 해당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치면 양도세는 약 4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즉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했을 때 세후로 손에 남는 금액은 약 6억 4천만 원입니다. 법인 명의 즉시 매각 유보 기준. 이제 법인 명의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카페와 공연장으로 쓰이는 근린생활시설, 즉 비주택이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12%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중과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법인 역시 취득세 4.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약 2,646만 원, 법무사 기타 비용 100만 원을 더해도 법인 기준 총 취득원가는 개인과 거의 같은 약 6억 286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감정가 16억 7천만 원에 즉시 매각하면 매각 차익은 약 10억 6,700만 원입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고 이 차익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이 규모는 법인세 19% 구간에 해당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은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즉 법인 명의로 즉시 매각했을 때 법인 안에 유보되는 세후 금액은 약 8억 6천만 원입니다. 개인 vs 법인 핵심 정리. 여러분, 이 물건은 매각만 놓고 보면 법인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개인 3년 보유 약 6억 4천만 원. 법인 즉시 매각 약 8억 6천만 원. 법인 유보 기준. 차이는 2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번 돈은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급여, 배당 등으로 빼는 순간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다음 투자를 계속 이어갈 사람인지 생활비 회수가 중요한 개인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싸게 사서 바로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직접 살려서 운영 데이터를 만들고 가치를 키운 다음 제값에 정리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핵심은 얼마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굴릴 줄 아느냐입니다. 이걸 이해하신 분만이 물건을 기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나온 경매 물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살 수는 있지만 아무나 살 수는 없는 물건입니다. 운영을 이해하고 공간을 다룰 줄 알고 숫자와 사람을 함께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물건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건 내가 직접 한번 굴려보고 싶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이 물건이 본인에게 맞는지부터 차분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물건,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멤버십은 경매를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으신 분들, 숫자와 구조를 한 단계 더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천천히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화려한 말보다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분석,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물건에서 또 뵙겠습니다.